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00명 가까운 재소자 가운데 4분의 1만 검사했는데도 벌써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모든 재소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는데요. 확진자가 더 나올 경우 치료와 격리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재소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615번째 확진자에 이어 다른 방에 사는 618번째 확진자, 그리고 이 재소자와 같은 방에 수감 중인 남성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교도소 내 CCTV가 촘촘하게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재소자들이 종이봉투 등을 만드는 교도소 내 공동 작업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확진된 광주교도소 교도관인 607번째 확진자와 재소자들이 접촉했다면 작업장 신체 수색 과정에서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사흘 동안 광주교도소 전체 수감자들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일간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 541명은 검사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1,453명은 3일간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산밀시설인 밀접, 밀집, 밀폐된 교도소 공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경우 재소자 치료는 물론 격리와 수용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재소자 관리와 치료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주 동안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타 지역과 연결된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동 자제와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1명은 포스코 직원이고 나머지 2명은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소가스 밸브 주변에서 작업을 하다 균열이 발생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와 호남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국회에 돌아가서는 광주의 핵심 현안이 걸려있는 법안 처리를 놓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5년째 운영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으로서 1년에 6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아시아문화예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기간 연장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특별법 시한이 다음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국가기관으로서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준비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보다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이나 그러니까 근거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을 내세우며 광주 전남의 현안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문화도시 관련 특별법 처리에 최소한 딴지를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에 공을 들이겠다는 약속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을 갖고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광주민예총과 시민단체 협의회 등
광주 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의힘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규탄 성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첫 성명을 통해 전 씨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전두환은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고 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또 80년 5월 자행된 시민학살의 모든 책임은 전두환에게 있음을 재판부는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도 손이 부족한 마당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방역 작업에 드론까지 투입하며 AI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새 수천 마리가 월동을 시작한 영암호.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대형 방역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드론은 방역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소독액을 떨어뜨립니다. 전남은 2018년 이후 3년 동안 AI 청정 지역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오리와 닭 사육 농가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료 차량이나 왕겨 차량만 저희도 다 들어가고 있고 저희 개인 차량도 웬만하면은 농장 안에 잘 안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를 거쳐가는 겨울 철새는 고병원성 AI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철새 도래지는 영암호를 비롯해 20곳,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접 농가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영암호 주변에 대해 드론과 살수차, 광역 방제기를 이용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리알을 생산하는 종오리 농장 주변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농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집중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취약 오리 농가는 휴지 기제를 적용해 겨울철 오리 입식 금지로 사육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고흥군이 올여름 개장한 해상 집트랙이 한 달 만에 라인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째인데 아직도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수십억 원을 들인 시설이 멈춰서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공군 영남면에 새롭게 개장한 공중하강체험시설 고흥 집트랙. 그런데 이 시설은 개장 한 달 만에 5개의 와이어 라인 가운데 화물 운송용 라인 1개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체험시설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여가 지났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품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딱히 결론은 나오질 않았고 이제 와이어에 큰 하자는 없다. 본 성분에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또 이제 좀 영역을 맡겨서 원인 분석 겸 복구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말쯤에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인 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망을 멈추고 11월 말경 그 정도에 한번 또 현장 방문해서 또 현장 검증이나 이렇게 또 한번 보고 또 뭐 영역이 필요할 것인가 뭐가 필요할 때 자문이나 이런 걸 좀 해주기로 좀 하셨거든요. 앞서 경찰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해 제품의 인위적 손상 가능성은 없으며
외적 요인에 의한 관리상 문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물적 피해 발생 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내사 종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현재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현재 내년 상반기 안에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조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해봐야죠. 빨리 절만 걸어가지고 좀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고흥 집 트랙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행정과 경찰의 사고 원인 규명은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 13일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한빛원전 3호기가 외부 변압기에 문제가 발생해 출력을 낮춰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발전소 외부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해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빛 3호기의 출력을 80%까지 낮추고 외부 변압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전 측은 출력을 낮춘 뒤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터빈 발전기의 가동을 멈춰 보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 3살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일가족 4명을 덮쳐 3살 여자아이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민식이법과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영광의 원불교 교육시설인 영산선악대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7명 가운데 3명이 영광 영산선악대학교 학생과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교육시설 간부인 전북 229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교육시설 학생과 종사자 83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중소기업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인력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내년 채용 예상 인원은 올해보다 22.9% 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내년 채용 예정 인원은 8,597명으로 올해보다 2,500여 명 감소하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